보도를 통해서 이미 들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어제 국회에서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하고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당이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심지어 연설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가 원수를 모독했다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등 온종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도 나서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과를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막 문을 연 국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익표입니다. 네. 네, 민주당도 안녕한 겁니까? 불편하죠. 아마 저희가 우리 당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예. 우리 국민이 매우 불편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이나 청와대 분위기가 좀 더 나온 게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청와대는 어제 예. 그 오후에 바로 입장을 예. 그 대변인실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매우 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고요. 예. 이것은 그 국가 원수에 대한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우리 당도 그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해찬 당대표나 홍영표 원내대표 모두 이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통령과 그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것이 같은 동일한 입장입니다. 예. 어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문 전문을 보면 이 표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표현 외에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되는 표현이라고 보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 첫 번째 한 세 가지 정도로 짚을 수 있는데요. 예. 우선은 그 곳곳에 색깔론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색깔론. 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뿐만 아니라 좌파란 말을 수도 없이 저희가 예. 했었을 정도로 좌파 독재, 좌파 정책, 사회주의 정책 등 해서 철진한 그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사회주의에 대한 그 좌파 색깔론을 또다시 예. 온통 뒤덮어놨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도 한 것처럼 예를 들면 그 원자력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우리 산업 기반이 허물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탈원전에 따른 원전의 감축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우리 전력 예비 용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양 하나도 없습니다. 예.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곳곳에서 지금 몇 개 언론에서 이미 팩트 체크를 했는데 예. 전부 다 가짜 뉴스로 예. 뒤덮였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 야당은 물론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당연한 권리이고 책무입니다. 저희들은 야당의 비판을 하지 말고 비판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비판에서는 일정하게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제 비판이기보단 거의 정부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저주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외신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한 표현이다. 이런 입장이고, 저희 청취자분 중에도 3632번님께서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자, 보세요. 제가 보기엔 일단 인용을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표현상에선 인용이란 얘기 전혀 없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도 우리가 연구자나 또는 정치인들이 어떤 것을 인용을 할 때에는 예. 인용이라는 표현을 쓰든 안 쓰든 그 인용을 할 땐 자기가 그 생각에 동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인용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 스스로가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생각을 동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용한 것이고요. 첫 번째. 그걸 네. 인용했다고 피해갈 네. 이유는 아니죠. 예. 두 번째, 충분히 그 인용이라 하더라도 또 하지 말라는 의미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몰랐다면
저는 몰랐다고 하면 무책임한 정말 무능한 것이고 예, 예. 이미 이 발언이 미치는 파장을 나경원 원내대표 정도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파장인지를. 예. 저는 다소 의도된 정부 여당과 청와대 측의 반발을 의도하고 어떤 알고 이런 의도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도라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의 존재감을 좀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존재감 부각. 예. 예. 최근에 어쨌든 5.18 이 조사위원 추천 과정에서 태극기 부대로부터 비판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나경원 대표가요. 예. 여러 차례 약간 중간에 애매모호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이 어려운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내 분위기는 지난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훨씬 극우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소위 그런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듯한 강력한 발언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장 나오면서 나경원 대표가 했던 제스처가 아마 일부 방송에서 보도가 됐을 텐데 예. 두 팔을 으쓱한 행태를 보였는데 당직자들의 환호에 대해서 그 자체가 그런 속내를 그대로 보여줬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은 최근에 전국 현안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3당이 공조해서 예. 선거법 개혁과 개혁 입법을 추진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과정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이러한 거친 공격을 통해서 예. 정쟁을 더 격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국회 상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부러 이제 국회 파행을 좀 의도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끝까지 사과를 안 하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윤리위 제소는 이미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걸 떠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각 정당 간에 정치적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상 저도 대변인이지만 대변인들을 통해서 좀 더 강한 톤의 발언을 하거나 격한 발언이 오가지만 통상적으로 당대표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고 결정권을 지고 있는 분들이고 협상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서로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은 좀 자제하고 그거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우회해서 서로에 대한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의 행태거든요. 예. 근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실상 여야 간의 협상을 주도해야 될 원내대표로서 교수단체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연설을 통해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반드시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 또는 일정 수준의 해명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요. 1599번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했던 말들은 잊으셨나 봅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어제 장제원 의원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홍 의원님께서 귀태 발언을 하신 적이 있고요. 예. 근데 그거 정말 이런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시 원내대변인 시절로 제가 했던 발언이고 만약에 제 발언대로 했으면 그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원내대변인 내려놓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윤리 제소됐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하시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사과하시고 윤리 제소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시 이제 홍익표 대변인님께서는 사퇴를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하시면 되죠. 유감 표명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래도 원내대표인데 저희들로서도 존중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변인 수준에서는 서로 약간의 격한 발언이 오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 양해되는 문화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내대표라는 지위에 대한 무거움, 그 책임감을 좀 인식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당도 사실은 야당에 대해서 이해찬 당대표님이나 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비판을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자제하시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동안 참다가 어제 도저히 그 발언을 참을 수 없어서 그렇게 발언을 하신 거죠. 근데 과거에 이제 홍익표 대변인님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양승조 의원님께서 지금 충남도지사시지만 최고위원 회의에서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뭐 좀 국민의 경고를 새겨드려야 한다 이런 발언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강한 발언들이 정치권에서는 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러면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그 대변인실에서 또는 다른 뭐 의원들을 통해서 예. 그 공방이 주고받는데 어제 말씀드린 자리는 그 원내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알겠습니다. 더 그 발언은 그 당에서 정제되고 정리된 발언들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이 과거에 없었지 않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에서 얼마나 심한 얘기를 했었습니까? 예. 뭐 김무성 대표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심지어 동물에 표현한 것들 등등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치권에서 부적절해 보이지만 정치권에서의 공방인데 예. 지금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네. 특히 알겠습니다. 그 북한의 대변이라고 얘기하는 예. 것은 명백하게 이거는 색깔론적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주체가 원내대표고 그 발언한 예. 장소가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연설을 좀 중간에 이제 중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격앙돼서요. 이 부분이 네네.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비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제 문희상 의장도 일단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이것은 공멸의 정치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문상 의장님도 그 얘기도 하셨죠. 먼저 예. 그 얘기도 하셨지만 아무 얘기나 막 하는 자리가 아니다. 예.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나경원 대표에 대해 몇 차례 주의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그 국회에서 가급적 대화 그 누구의 이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님의 말씀에 당연히 동의하죠. 그리고 어제 그런 그 소란이 벌어진 것도 당연하고요. 근데 그런 소란을 예상을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한 것은 문제였고 예. 통상적으로 그런 항의는 일상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다소 어제 훨씬 더 그 발언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격앙됐고 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그냥 앉아서 듣고 있을 수만 없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중단된 전례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중단된 적은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죠. 소란스럽게 해서 발언이 끊어진 적이 있지만 어제처럼 뭐 그 장시간 예. 중단된 적은 처음인데 예. 그만큼 어제 발언이 전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고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NS에다가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잔다르크로 만들어줬다. 그러면서 야당 원내대표가 주장을 펼칠 수도 있는 건데 여당이 포용성이 없다. 야당 비판을 경청해야 하는데 오만하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가 무서워서 청와대 앞잡이를 해서 정회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죠. 이런 네.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의도에 너무 말려든 거 아닙니까?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청 간의 관계는 매우 어떤 뭐 종속 관계는 아닙니다. 과거 예. 그분들이 정치하실 때 또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과처럼 당청 간의 종속적인 관계라고 보실 수 없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의 업무에 관련돼서 일절 관여하지 않고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통령 눈치를 보거나 이런 정당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공정한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고 그것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을 안착시켰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결코 청와대 눈치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의한 것은 아니고요. 네. 두 번째는 박지원 대표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 뭐 잔다르크 만들어줬다 그런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 박지원 대표님도 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하 발언을 했다면 가만히 듣고 계셨겠냐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항의하셨을 거예요. 예. 어제 발언의 문제는 저희가 비판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이 아닌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예. 굳이 그렇게 상대당이 반발을 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함을 또 모독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차갑게 얼어붙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혹은 아까 말씀하신 다른 개혁 입법안들 이런 것들 계속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국회가 싸움을 하더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입장은요. 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계속 국회 보이콧하다가 겨우 들어왔고요. 예. 우리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책임을 묻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의 일을 중단하거나 예. 이 정쟁으로 인해서 업무가 안 되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예.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진행되는 거고요. 예. 예. 야3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는 그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예. 기타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그 자유한국당도 당연히 우리가 대화를 예. 해가면서 국회는 또 싸울 때 싸우더라도 같이 논의해가면서 예. 일을 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도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고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3당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소동 이후에 달라진 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예. 패스트트랙에 관련돼서 그 당초에 한 10개 정도 법안이 논의가 됐었는데 예. 조금 더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다른 일부 야당의 주장도 있고 해서 예. 저희 우리가 그 문제 수정제안한 조율 게 중이시고. 곧 그 공수처하고 그 검경 수사권 조정만 제안을 알겠습니다. 해서 그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을 읽어보면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초당적인 경제 원탁 회의를 열자.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그 문제 발언과는 별개로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겁니까?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게 예. 자유한국당은 여러 차례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때마다 청와대에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을 때마다 다 거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 있을 땐 거절을 하고 이제 와서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특사를 파견하겠다. 어떤 메시지인지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제 나경원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 한국 사회 내에서의 북한에 대한 그렇습니다. 예. 남남 갈등이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초당적 메시지를 갖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예. 정부와는 아무 관계없이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라는 것은 자기들 얘기하겠다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건 좀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시간 경제 관계상, 원탁 회의도 저희들은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